네, 오늘은 그 회기 두 번째 문제를 다뤄보기 전에 앞선 시간에 제가 이제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했는데요. 러닝 레이트. 이게 저희가 이런 로스 함수가 만약에 정의됐다고 하면 WD에서 이런 로스가 정의됐다고 하면 만약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만큼 기울기에 비례해서 러닝 레이트만큼 조금 내려갈 건데 이것을 좀 생각보다 좀 크게 잡아서 이게 최소값이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텝이 커서 넘어갔으면 문제는 이 넘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서 실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기울기가 이쪽 기울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또 가야 되는데 러닝 레이트만큼 똑같이 가는데 기울기가 더 커졌으니까 더 큰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여기서 또 기울기가 더 커지니까 더 큰 방향 큰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발산을 해서 수렴하지 않고 막 넌 뜨면서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일단 작게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또 작게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쪽까지 지워져버렸네요. 여기서 아주 작게 이만큼 움직이고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고 그래서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일 수 있겠죠. 저희가 한 두 번 만에 내려갈 걸 한 100번 만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지금이야 뭐 굉장히 쉬운 데이터들을 다루지만 나중에는 뭐 100만 개 데이터 이렇게 다룰 건데 여기서 한 50배, 100배 차이 나는 게 작은 데이터는 상관없습니다. 뭐 1초 걸릴 게 1분 걸리는 거 큰 상관 없어 보이죠. 근데 한 일주일 걸릴 학습할 게 뭐 50배는 얼마죠? 뭐 1년 동안 학습해 50주니까 그죠? 1년 동안 학습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차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잡아줘야 된다. 이거는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학습하는 걸 파라미터라고 불렀고 파라미터 네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하이퍼 붙은 건 이제 그 사용자의 약간 뭐랄까 센스 그다음에 감각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시다 보면 보통은 한 0.01 수준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빨리빨리 내려가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천천히 내려가도록 러닝 레이트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뭐 0.01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0번 돌 때는 0.0001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한 100배 정도 줄어들게 이런 식으로 뭐 스케줄링을 만들어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사이트는 이 러닝 레이트라는 게 저희가 인생을 사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본인만의 템포가 있을 거예요. 남 쫓아가려고 서두르거나 너무 천천히 가기보다는 본인만의 템포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배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일단 이런 로스 함수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는 당연한 얘기지만 풀배치를 써야 됩니다. 풀배치라는 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맞고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예제에선 제가 뭐 데이터 10개 만들었던지 100개 만들었던지 뭐 이 정도는 10개, 100개, 뭐 1000개까지도 한 번에 메모리 올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인티저로 된 메모리 같은 거는 뭐 솔직히 뭐 100개, 1000개까지 한꺼번에 올려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아까 말했지만 뭐 만 개, 많게는 100만 개 이렇게 다룰 건데
이 100만 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메모리 올려서 로스를 계산한다. 일단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일단 첫 번째, 너무 그 메모리 문제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그 러닝 레이트처럼 100만 번 이거 데이터 있는 거 다 계산해야지 겨우 한 걸음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를 풀 배치로 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첫 번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작으면은 풀 배치를 쓰면 좋냐? 이거는 솔직히 저는 풀 배치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과감히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스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딱 리니어 리그레션 때문에 아주 깔끔한 이런 모양만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로스는 수많은 조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였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 있었다. 올바른 올바른 업데이트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제 멈출 거예요. 저희가 우리의 최종점이 여기가 될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가 글로벌 미니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얘는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절대 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직선의 그래프, 그러니까 y는 예를 들면은 뭐 wx 플러스 b를 예측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뭐 이런 선분을 예측할 건데 이 모든 점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 딱 이 선분의 방향대로 이 w랑 죄송합니다. w랑 b를 업데이트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개만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두 개만 가지고 예측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점이랑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예측하면 이쪽 기울기를 예측할 거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예측하면 이런 기울기를 예측할 거고 극단적으로 이거랑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전혀 반대의 방향도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전혀 반대 방향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치를 좀 작게 가져가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운 좋게 이쪽으로 좀 가다가 뽑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슬슬 가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머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물론 이거 배치 사이즈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감각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이 허용하는 안에서 이것도 배치 사이즈도 너무 작으면은 풀 돌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작은 쪽이 전 좋지 않냐. 저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거 두 번째 인사이트인데 인생을 살면서 꼭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결과를 맺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약간 내가 생각한 최선의 올바른 선택보다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도 가보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배치 사이즈는 풀 배치보다는 조금 뭐 사이즈를 적당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치 같은 거에 좀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다가 하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은 y는 wx 플러스 b가 있는 식을 예측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의미 없는데 한 가지만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w도 모르고 b도 모르고 미지수가 두 개인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학습할 파라미터가 두 가지.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요? 그냥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미분하면 됩니다.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w랑 b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상관없는 변수니까 편미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뭐 시그마 이런 거 다 뺄게요. 시그마 이런 거 빼고 n분의 1 뭐 이런 거 빼고 계산하면 예측값 그러니까 wx 플러스 b 여기서 실제값 y를 빼준 이것의 제곱을 로스라고 했죠. 이거 w로 미분하면 이 식 그대로 이 앞으로 나올 거고 e는 그냥 생략해 줄게요. 그러면 w x 플러스 b 마이너스 y 그대로 나올 거고 w를 미분하니까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2 나오는 거 그냥 적어주지 않을게요. 그러면 wx 플러스 b 마이너스 y 나올 거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b 앞에 1이니까 1 이거 가지고 로스를 dw에 대한 미분 로스를 db에 대한 미분 해서 w는 어떻게 없애주면 기존에서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방향으로 로스를 dw로 미분한 값 이걸로 업데이트 할 거고요. b는 b에서 러닝 레이트만큼 dw, db만큼 업데이트 할 건데 그 값들이 이 값이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끝입니다. 내가 예측한 값에서 y를 실제 값을 빼주고 예측한 값에서 x를 곱해주고 내가 예측한 값에서 y를 빼주고 그냥 2를 곱해준 이 값이 각각 로스를 w로 미분한 값 로스를 b로 미분한 값 이렇게 됩니다. 로스가 돼야 되지.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되고요. 예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몸무게를 예측할 건데요. 우리가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 키만 가지고는 조금 정확한 몸무게를 예측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키라는 변수 그 다음에 허리둘레 라는 변수 B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인풋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로스를 뭐 n분의 1 뭐 시그마 이거 빼주고요. 어떻게 계산할 거면 y 예측에서 y 트루 값 빼주고 제곱으로 할 건데 이거는 결국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가 해서 y 트루 값을 빼준 것의 제곱일 거고 그러면은 w1으로 미분해주면 로스를 w1으로 미분해주면 이거 편미분 파셜 기호 안 쓰고 그냥 D 쓸게요. 똑같은 뭐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하면 이것의 제곱이니까 이거 생략해 줄게요. 그냥 그러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 마이너스 y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w1으로 미분해주니까 x1 그 다음에 로스를 dw2로 미분해주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b 마이너스 y 똑같고 w2로 미분해주니까 x2 그 다음에 로스를 db로 미분해주면 w1 x1 플러스 글자가 날라가네요. 이제 w2 x2 플러스 b 마이너스 y 똑같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래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w1은 기존의 w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 로스를 dw1으로 미분한 준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나머지도 똑같이 업데이트 하겠다가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실습을 실제 파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